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리쌤과 함께하는 수학 1. 오늘은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 그리고 성질의 일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 실험실에서 어떤 세균을 배양하였더니 하루가 지날 때마다 배양된 세균 전체의 질량이 2배가 되었어요. 하루가 지날 때마다. 이 세균 1mg을 배양한 지 X일 후에 배양된 세균 전체 질량을 Y라고 하자. X는 일수가 되겠고요. Y는 세균 전체 질량이 될 텐데 이때 X와 Y의 관계식을 구해보자 라는 문제네요. 자, X를 날짜, 일수, 그 다음에 Y를 질량으로 놓고 표로 한번 만들어 보면 여기서 1일에 1mg이 아니죠. 왜냐면 1일 후, X에다 1을 넣었을 때 1일 후기 때문에 1은 두 번째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0일일 때는 1, 그 다음에 2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1일일 때는 2, 2일일 때는 4, 4일일 때는 3일일 때는 8,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일정한 간격을 갖는 게 아니라 일정한 비율로 증가를 하는 이런 형태를 갖는다. 그래서 4라는 것은 2의 제곱, 8이라는 거는 2의 세제곱, 16은 2의 4제곱이고 공교롭게 2, 3, 3, 4, 4 얘네들이 같은 값을 갖네요. 그래서 x와 y의 관계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전체 질량 y는 이 관계를 한번 살펴봤을 때 2의 1수제곱, 2의 x제곱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x가 실수일 때 y는 2x제곱이라는 것은 x에 대한 함수일까? 지금은 x가 자연수잖아요. 그래서 함수가 되었는데 x가 실수일 때도 함수가 될까라고 하는 거죠.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닌 자, 이 조건은 미치 조건이죠. 이때 x가 임의의 실수라고 한다면 a의 x제곱이라는 값은 단 하나의 값으로 정해져요. 그러니까 y는 ax는 함수인가요? 아닌가요? 네, 함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실수 전체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이런 함수를 지수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것인가? 우리가 아까도 잠깐 봤지만 x가 자연수일 때 각각에 나오는 값들이 0일 때는 1,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있어요. 1일 때는 2, 즉 y는 2의 x제곱에 x에다가 지금 값을 넣었을 때 1을 넣으면 2, 2를 넣으면 4, 3을 넣으면 8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면 그래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훅 하고 갑자기 증가하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0 이하로는 완만하게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 즉 2의 마이너스 1 제곱하면 여러분 2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에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런 식으로 되지만 여러분 x축을 넘는다, 넘지 않는다. 네, 2의 x제곱에 아무리 작은 값을 넣더라도 얘네들은 0에 가까워지는 그 작은 값이 될 뿐 절대 음수가 된다거나 0이 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파란 점으로만 찍게 되면 얘네들은 정의역이 자연수일 때입니다. 하지만 정의역을 실수로 뒀을 때, 다시 말하면 이 x축의 모든 점들에 대해서 하나의 대응을 무조건 갖는다라고 했을 때 이 점들을 연결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연결이 쭉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모양의 형태를 갖는 것이 진수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한 가지 체크를 할 것은 y는 x제곱이라는 것과 y는 2x제곱 지금 이렇게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 이 형태는 비슷해 보이지만 좌측에 있는 경우에는 얘는 2차 함수예요. 즉 다항함수의 일부이고요. 오늘 우리가 배운 y는 2x제곱은 지수함수라는 이름으로 이 둘의 영역은 전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x가
밑에 있는지 지수에 있는지에 따라서 다항함수다 또는 지수함수다라고 이름을 붙여준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 문제 1번을 함께 볼게요. 다음 중에서 지수함수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 여러분, 지수함수는 말 그대로 지수에 미지수가 있으면 된다. 자, 그러면 y는 x세제곱, 얘는 어디 있죠? 미지수가. 근데 밑에 있습니다. 얘네들은 지수함수가 아니라 다항함수고요. 그 중에서도 몇 차? 네, 3차 함수예요. 자, 두 번째, 2분의 1의 x제곱. 얘는 어떨까요? 네, 지수에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지수함수가 맞습니다. 세 번째, y는 x분의 1. 자, 여러분 얘는 뭐예요? 사실은 x분의 1이고요. 이 함수 우리 어디서 봤는데, 네, 우리 작년에 배웠던 유리함수 중에서 본수함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유리함수가 y는 x분의 a라는 꼴 우리 작년 1학년 때 배웠잖아요. 이렇게 생긴 것만 유리함수다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유리함수는 두 가지예요. 뭐냐면 다항함수와 분수함수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함수라는 단원에서 이름을 배웠지만 이 유리함수라는 거는 이런 거죠. 우리가 정수를 배웠는데 자, 새로운 걸 추가로 배우는 거예요. 뭐냐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 라는 거를 추가로 배움으로써 얘네들이 전체 유리수다 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단원의 이름이 뭐냐? 유리수예요. 그럼 우리가 얘만 유리수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분수꼴만 유리수가 아니라 기존에 배웠던 정수 플러스 정수가 아닌 유리수 n분의 n꼴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다 포함해서 유리수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유리함수라는 단원에서 다항함수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이렇게 생긴 분수함수를 다 배우기 때문에 유리함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3번이 얘 유리함수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1번은 그러면 유리함수가 아닌가요? 1번도 유리함수예요. 그렇지만 유리함수 중에서 다항함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은 유리함수 중에서 분수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을 유리함수라고 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게 1번이 유리함수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맞다는 거예요. 얘는 1번은 유리함수 중 다항함수고 3번은 유리함수 중 분수함수다. 왜? 유리함수에는 분수함수와 다항함수가 있기 때문에. 자, 4번을 보겠습니다. 파이의 x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는 지수함수인가요? 네, 지수함수 맞습니다. 왜냐면 지수에 미지수가 있고 밑이 0보다 크면서 파이는 0보다 크면서 파이는 1이 아니잖아요. 3.141592 땡땡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지수함수가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구별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예제 1번 지수함수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지수함수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자, y는 2의 x제곱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2의 x제곱이라는 것은 x에다가 아까도 봤지만 x에 0을 넣었을 때 1, 1을 넣었을 때 2, 2를 넣으면 4, 3을 넣으면 8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갖게 되고 반대로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런 식으로 0에는 가까워지면서 작아지지만 절대 0을 넘거나 음수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런 꼴의 그래프를 갖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냥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지 왜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하여인가? 우리가 잠깐 함수의 성질을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은 꼴의 형태의 함수는
기존에 있는 y는 fx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얘네들은 y축 대칭이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작년에 수학 1 공부할 때 이렇게 함수의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 성질을 배울 때 이 부분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y는 fx, 즉 y 자리에 부호가 바뀌게 되면 얘네들은 그렇죠. x축 대칭이었고 둘 다 부호가 바뀐 형태 이런 모양일 때는 원점 대칭이었어요. 자, 요거를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서 우리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한번 볼 건데 y는 2분의 1의 x제곱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x, 즉 2의 마이너스 x제곱 꼴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얘랑 얘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렇죠. x의 부호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x의 부호가 바뀌면 네, y축 대칭의 형태를 갖는다. 즉 기존의 y는 2의 x제곱을 이용하여 2분의 1의 x제곱을 어떻게 그리느냐? y축 대칭을 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갖는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주황색이 바로 y는 2분의 1의 x제곱입니다. 결국 여기에서는 대칭의 관계를 우리가 기억을 하는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문제 2번 화면을 멈추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네, 다 풀었다면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y는 3의 x제곱은 어떻게 생겼을까? 자, 먼저 x에 0을 넣으면은 1이죠. 무조건. 그 다음에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는 3. 2를 넣으면 갑자기 9가 돼요. 얘는 점점 증가를 할 거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3분의 1, 그 다음에 9분의 1, 27분의 1 이런 형태로 계속 작아지긴 하지만 절대 0을 넘지는 않는다. 얘를 그래프를 쭉 연결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형태로 아까 y는 2의 x제곱보다 더 급격하게 증가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y는 3분의 1의 x제곱은 어떻게 그릴까요? 네, 방금 한 거랑 똑같겠죠? 그래서 방금 우리 그려본 1번 그래프에 연결을 해서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바로 y는 3분의 1의 x제곱이다 라고 해줄 수가 있겠네요. 얘는 뭐 더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할 수 있겠고 만약에 3의 x제곱과 별개로 그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x 0 넣고 1 넣고 2 넣고 3분의 1에 x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요 값에서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얘는 도리어 9, 더 큰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지수함수의 성질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잠깐 봤는데 그러면 이런 그래프에 어떤 성질이 녹아들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그래프를 y는 2의 x제곱과 y는 2분의 1의 x제곱을 보셨다시피 어떨 때는 증가를 하는 형태고 어떨 때는 급격하게 감소를 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들의 구분이 이 밑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y는 2의 x제곱 또는 3의 x제곱처럼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증가하는 형태가 되고 밑이 여러분 음수인 게 아니에요. 1보다 그냥 작은 것도 아니고 꼭 기억해 두세요. 0과 1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범위는 1보다 크다와 0과 1 사이다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0과 1 사이에서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이런 지수함수의 형태를 따르게 된다.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어떤 성질을 갖느냐? 먼저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왜냐하면 x범위 전체에서 끊기거나 뚫려 있거나 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치역은 양의 실수다. 왜냐하면 0보다 큰 이 부분에서만 y값이 정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0하고 1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정의역은 똑같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치역은 마찬가지로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에요. 첫 번째 성질 꼭 기억을 해두세요. 정의역과 치역에 관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 범위에 따라서 이제 증가와 감소의 형태가 다른데 a가 1보다 클 때는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일 때는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는 같은 말이 뭘까요? 네, x값이 감소하면 y값도 감소한다. 여러분, 이게 둘이 서로 반대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또는 x가 감소할 때 y가 감소한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같은 그래프를 띄게 되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의 같은 말은 x가 감소할 때 y는 증가한다는 같은 말이죠. 3번 그래프는 점 0,1을 지나고 자 보세요. 0,1 여기 왼쪽 그래프도 그렇고 오른쪽 그래프도 그렇고 a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얘네들은 기울기가 달라지긴 합니다. y는 예를 들면 2x제곱이 이렇게 생기고 3x제곱이 이렇게 생기고 4x제곱이 이런 식으로 점점 가파라진다 하더라도 요 0,1을 지난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왜? 지수의 성질 a의 0제곱은 항상 1이기 때문이죠. 그래프는 0,1을 점을 반드시 지나고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점 1,a도 무조건 지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x에다가 1의 값을 넣었을 때 무조건 a라는 값을 가지기 때문이죠. 0,1과 1,a를 무조건 지나고 점근선은 x축이다. 여러분 점근선이 뭡니까? 네, 그 함수의 그래프에서 다을락말락하지만 절대 닿지 않는 그 선, 그것을 점근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수함수의 성질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첫 번째, 맞아요. 정의역과 치역이 어떤지. 두 번째, 범위에 따라서 증가 또는 감소가 어떤지. 3번, 반드시 지나는 점과 그 다음에 점근선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렇게 키워드만 딱 써놓고 보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그 상기시켜주는 게 좋아요. 답이 없는 이런 키워드만 딱 보고 정의역, 치역이 뭐더라? 증가, 감소는 어떤 범위에 의해서 달라지더라? 그 다음에 어떤 점을 반드시 지났고 그 다음에 점근선은 어디였지? 그리고 이거를 선생님이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지수함수에서 나오는 요 성질 그대로 로그 함수에서도 만날 텐데 그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랑 조금 반대돼요. 그래서 이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를 서로 그 연결지어서 외워두면 좋다. 그래서 요 틀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나중에 나올 로그 함수에서도 좀 쉽게 성질을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우리 지오지브라라는 그래프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따가 줌에서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예제 2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y는 2에 x-1-2의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갑자기 뭔가 어려워진 느낌인데 여러분 차근차근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아까 대칭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평행 이동이에요. 여러분이 그래프를 딱 봤을 때, 아, 얘는 원래 기본 함수가 무엇인데 여기에서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을 했어. 또는 무슨 축으로 대칭 이동을 했어. 라는 게 딱 보여야 돼요. 그게 고등학교 1학년에 우리 수학에서 배웠던 건데. 자, 지금 이 그래프의 기본 함수는 y는 2의 x제곱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x축으로 얼만큼 이동을 한 겁니까? 여기 잘 보시면 x-1 꼴의 형태로 돼 있잖아요. 네, 얘는 x축으로 1만큼 이동을 한 거예요. 그 다음 y축으로는요. 네, 마이너스 2만큼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 잠깐 예를 들어보면 y는 x제곱, 여러분 이 함수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을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네, y는 x-2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변형시켜주는 거 알죠? 마찬가지로 y는 2의 x제곱을 x축으로 1만큼 그래서 x 대신에 x-1을 대입하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적어준다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용해서? 네,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해서요. 자, 아시다시피 0,1을 지나고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를 y는 2의 x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그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인데,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떤 기준점을 이동시켜주고 그대로 그려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x로 1만큼, y로는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요 점, 즉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거죠. 원래 0,1이었던 이 점에서 1, 마이너스 1로 점이 이동이 되고 여기에서 같은 형태로 이렇게 증가를 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런데 점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점근선은 기본적으로 x축, 즉 y는 0이라는 점근선을 가졌어요. 자, 여러분, 점근선은 x축의 방향으로 왼쪽, 오른쪽 이동을 한다 그래서 바뀔까요? 네, x축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엔 영향을 받지 않아요. 다만 그래프가 위아래로 움직일 때 점근선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x축으로 1만큼 이동한 건 아무 의미가 없지만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점근선도 같이 따라가게 돼요. 어디로? 네, 여기로. y는 마이너스 2를 점근선으로 갖게 되는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근선의 방정식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직접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y축으로 이동한 거죠. y는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점근선의 방정식도 기본 y는 0에서 y는 마이너스 2로 이동을 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여러분 가장 먼저 할 일 뭐라고요? 네, 기본 그래프를 찾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x축의 방향과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를 정보를 찾는 거. 그래서 그대로 그리기. 3번. 점근선의 방정식은 누구의 영향만 받는다? 네, y축으로 이동한 만큼만 반영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1번과 2번의 문제를 화면을 멈추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다 푸셨으면 줌에서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멈추고 우리 줌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